안녕하세요, 힐링 수영입니다. 처음 자영을 배우면서 가장 힘든 점은 발차기입니다. 초급반 회원들은 발차기 실력이 부족하여 중급이나 상급자에 비해 다리가 가라앉습니다. 그러다 보니 강사님들은 발차기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앉아서 발차기, 누워서 발차기, 사이드킥, 그리고 호흡 내뱉고 마시기 등 다양한 방법을 활용하여 발차기를 강화시킵니다. 여기서 문제는 언제까지 발차기만 연습하느냐입니다. 그렇다면 의문점, 아니 발차기가 부족하면 발차기 연습 죽어라 해서 수평 상태 만들고 팔 돌리기 배워야 하지 않느냐? 맞습니다. 하지만 똑같이 시작을 해도 누구는 처음부터 발차기를 통해 추진력을 느끼는 반면 누구는 다리가 가라앉아 제자리에서 계속 머무는 경우가 있습니다. 발차기 방법을 충분히 시간을 두고 설명과 시범, 다리를 잡아줘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계속 가라앉는 노력이 물거품처럼 느껴지는 그런 사태를 종종 경험하는 일이 있습니다.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는 대로 스스로 지치고 포기하고 싶고 강사 입장은 충분히 알려줬으나 안 되는 것은 네 탓이라 여긴다면 결국 발차기에 막혀 나는 안 되는 사람이구나 라고 스스로 인지하는 순간 수영을 영영 포기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영을 통해 건강과 즐거움 그리고 수영을 할 수 있다라는 안정성을 느낄 수만 있다면 부족한 부분을 인정하고 진도를 나아가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발차기가 약해서 머리 드는 순간 몸이 꼬르륵 가라앉을 경우 머리를 숙이고 팔을 돌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무호흡 자유형은 고수들만 사용하는 거 아니에요? 호흡하러 머리가 나오는 순간 물을 먹거나 다리가 가라앉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머리를 숙이고 팔을 돌렸을 때 안정감을 느끼게 됩니다. 팔을 4, 5회 돌렸을 경우 숨이 막히면 제자리에 서도 좋고 여유가 있다면 앞으로 충분히 호흡을 하여 물을 먹지 않고도 여유를 가지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발차기 될 때까지 계속 연습합니다 라는 말에 과연 네 하고 수영을 끝까지 2, 3개월간 버틸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고 여기에 시간을 투자하는 것도 썩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손흥민 아버지 손흥정은 흥민이가 자기처럼 별볼이 없는 이류 축구 선수가 되지 않도록 어릴 때 또래 아이들과 축구 경기를 시키지 않고 오로지 기본이 되는 훈련을 혹독하게 시켰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릴 때 또래 아이들과 경기를 하면 대인관계, 사회성을 기를 수 있고 또 친구가 생기면서 인간관계에 긍정적인 큰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차단하고 오로지 인류로 성장하기 위해 혹독한 기본기만 가르치고 손흥민은 또 그것을 받아들여 습득을 하였기 때문에 세계적인 선수로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가 손흥민처럼은 될 수 없습니다. 그 힘든 과정을 알고 버텨나가는 것이 될 때까지 움직이게 하는 것은 우리 일반 사람이 인내하기에는 너무나도 힘들고 포기하고 싶은 것이죠. 그래서 발차기가 부족하다고 발만 차는 것은 수영을 빠르게 포기하고 싶은 욕구만 계속해서 만듭니다. 초급반 1번 현이 같은 경우 다리가 계속 가라앉아 포기하고 싶은 상태이지만 이렇게 머리를 숙이고 팔을 돌리는 순간 몸이 나아가는 것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발차기가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머리를 숙이고 팔을 돌리니 몸은 덜 가라앉으며 앞으로 결국 나아갑니다. 이번 회원님은 머리만 들면 물을 먹으니 역시나 머리를 숙이고 본인이 갈 수 있는 데까지 가봅니다. 숨을 찾고 가는데 호흡을 할 때보다 더 멀리 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제자리에 섰을 때는 본인도 깜짝 놀랍니다. 아니 팔만 밀었는데 이렇게 멀리 왔다니. 사모현님은
머리를 들면 다리가 가라앉아 고민입니다. 스스로 자세가 불안정하다고 말을 하는데요. 숨을 쉬기 위해 몸을 트는 순간 발차기를 멈추지 말고 꾸준히 찬다면 충분히 잘 뛰면서 갈 수 있습니다. 자, 3번 회원님은 1번, 2번 회원님에 비해서 기본기가 탄탄하여 비교적 수평 상태가 잘 이루어져 원활히 호흡을 하며 이동이 가능합니다. 결국 발차기가 원인이라고 발만 연습하여 계속해서 피로감이 쌓이는 것보다는 약점을 인정하고 내가 잘할 수 있는 부분에 더 신경을 쓴다면 자연스럽게 부족한 발차기는 보완이 됩니다. 수영장에 오래 있다 보면 신입 강사님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때 초급반을 맡고요, 가장 많이 나오는 불만사항은 진도를 왜 나가지 않고 발차기만 시키느냐입니다. 신입 강사 입장에서는 자유형의 기본기 발차기가 형성되어야 몸이 뜨고 잘 나아갈 수 있는데 부족한 부분을 오랫동안 봐주는 것이 뭐가 문제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 회원님분들이 신입 강사처럼 수영을 인내하고 버텨낼 수 있다는 생각이 가장 큰 오류입니다. 앞서 우리 모두가 손흥민처럼 되기가 힘들고 대부분이 기본기만 하는 시간을 버텨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회원이 포기하기 전에 수영을 해야 하는 동기부여를 충분히 전달해야 됩니다. 수영을 선수할 것도 아니고 내 몸 하나 지킬 수 있는 정도 부족하지만 재미있는 운동이 되도록 상황을 만들어주는 것이 강사가 해야 할 저는 첫 번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초급 1번 회원님, 발차기만 했을 경우 제자리에 머물거나 지속성을 기대할 수는 없으나 지금처럼 머리를 충분히 숙이고 팔이 돌아간다면 수영을 해야 하는 앞으로의 명분이 생긴 것입니다. 옆으로 호흡을 해서 물을 잡고 먹으면 이렇게 앞으로 호흡을 통해 나도 호흡을 하면서 수영이 가능하구나 라는 부분을 스스로 깨닫게 만들어주는 것이죠. 결국 한 번 쉬고 끝까지 갔지만 신체적인 발달보다는 나도 해낼 수 있구나 라는 자신감을 이렇게 얻어갑니다. 2번 회원님은 발차기는 안정적이지만 호흡만 하면 물을 먹어 중간에 멈추는 모습이었습니다. 고개를 옆으로 돌릴 때 내뱉고 마시고 하는 형태는 타이밍이 가장 중요하죠. 2번 회원님은 그 타이밍을 자꾸 놓치기 때문에 입안에 물이 들어가고 제대로 물을 뱉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안 되는 동작을 억지로 잡고 스트레스 쌓이는 것보다는 앞으로 호흡을 통해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한 것에 의미를 둬야 됩니다. 3번 회원님은 호흡과 발차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킥판 없이 나가지만 손등이 떠오르는 부분을 교정해야 됩니다. 글라이딩을 했을 때 팔이 직선 형태로 유지되기 위해서 손바닥을 의도적으로 눌러 앞으로 밀어주면 됩니다. 다운 스위퍼라고 표현을 하죠. 그러면 글라이딩 시 몸통의 움직임을 잡아주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장 직선 형태의 효율적으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어떤 스포츠, 운동을 할 때 기본기가 탄탄해야 응용 동작을 잘하고 자세가 좋습니다. 그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 그런데 기본기가 잘 늘지 않는 사람도 하나에만 오랫동안 숙련하게 되면 누구나 전문가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숙련된 시간 동안 기본기를 만들 만큼 이 수영이 인생에서 나에게 아주 중요할까요? 자세는 조금 부족해도 물에 안 빠지고 헤엄치면 되고 나의 건강, 나의 즐거움을 위해 운동하려는데 언제까지 기본기만 하려면 재미도 없고 흥미도 사라지고 포기하고 싶어집니다. 기본기의 부족함은 본인이 가장 잘 알고 있습니다. 부족함을 인지하고 스스로 연습을 했을 때 가장 큰 빛을
발휘하게 되죠. 매번 완벽해지고 나서 무엇을 시도해야지 라는 마인드는 수영이 익숙해질수록 깨닫게 됩니다. 어쩌보면 수영을 처음 배우는 사람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요구하는 것은 처음 배우는 사람의 입장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물이 무섭지는 않은지 킥판을 잡고 가는 게 나을까, 또는 풀부위를 다리 사이에 끼우고 하는 것이 더 나을까? 이라는 질문을 통해 초보자가 스스로 본인에게 맞는 부분을 선택하고 편안하게 느껴지도록 상황을 조성하는 것이 강사의 역할이 아닐까라고 조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가 없으면 이가 생성이 될 때까지 기다리다가는 굶어 죽습니다. 잇몸이라도 활용하여 다음 이가 생성될 때까지 버텨낼 수 있는 동기부여를 우리 강사님들은 스스로 만들어줘야 됩니다. 자, 수영이 힘든 운동이긴 하나 힘들다고 다 포기하지는 않습니다. 스스로 부족한 부분에 스트레스 받지 말고 약점을 인정하고 조금씩 보완하면 그만입니다. 운동신경이 좋은 사람들은 수영을 금방 배우고 습득력이 빨라서 흥미도 있고 재미가 있지만, 운동신경이 없는 사람에게는 지금 하고 있는 이 물 자체가 고통스럽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아마 더한 고통은 왜 나만 안 될까라는 심리적인 부분이 가장 크겠죠. 한 마리의 나비가 되기 위해 애벌레 시절에 나쁜 기억은 버리고 헐헐 날아다니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며 부정보다는 긍정의 마음을 택하는 것이 앞으로 수영을 꾸준히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될 수 있습니다. 발차기가 부족하면 팔로 수영을 해버리면 그만이죠.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I thought I would never be fine. I strive just to say I'm alright. And for the first time in a long time I'm alright. I've seen a lot of change, been through a lot of pain. Some things are not the same as they were a year ago, but all will be okay. I move on each and every day. The past is where it stays, way back a year ago.